네, 안녕하세요. 퍼실 수학학원 수학 전임 강사 이주영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진광고등학교 기출문제 주요 문항들 풀이 그리고 간단한 평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항들 풀기 전에 일단 이 영상을 보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당장 이번 시험을 치는 진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지금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인데 이제 연습 삼아서 풀고, 그 다음에 뭐 해설 강의 볼 겸, 뭐 평도 볼 겸 이제 같이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현재 기준 2023년도에 고2가 현역인데 이제 뭐 이 영상을 혹시나 이제 내년 그 내후년에 후배들이 이제 풀고 해설 강의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고2 이 도중에 한참 현역으로 공부를 하는 대상들이 될 텐데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세 대상들에게 모두 이제 관통할 만한 그런 내용을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 시험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은평구 지역의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 포괄적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평이한 편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이한 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한 시간 안에 푸는 데 있어서 풀이 많은 긴 풀이들을 요구하느냐 또 같이 고려를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의고사형 문제들, 실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그런 좀 킬러 문제들을 얼마나 출제하느냐, 반대로 일반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대표 문항들을 얼마나 비중 있게 출제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냉정하게 평이한 수준의 시험이었어요. 근데 더 냉정하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지금 내가 평이하다고 했지만은 지금 이번에 시험 봤던 진광고 학생들 중에서는 난 평이하지 않았는데 라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 자, 이 얘기 자세히 좀 해줄게요. 첫 번째로 진광고등학교가 다른 학교들보다 조금 평이하게 되는 편이야. 그래서 진광고 친구들에게는 이 시험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어. 왜냐면 여지껏 내신 시험들이 이거보다 조금 더 쉬웠거든. 이것보다도 더 쉬웠다는 거야. 그치? 근데 평소보다 조금 조잡하게 나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당황한 친구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대부분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평소에 지금까지 진광고에서 1학년 때부터 내신 시험을 봤는데 나는 그래도 3등급 정도 나왔다, 잘하면 2등급도 넘을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시험을 봤었다 하는 친구들 중에서 안타깝지만 좀 기계적으로 그냥 손 가는 대로 풀고 그런 식으로만 연습했던 친구들에게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좀 평이하게 된 보통 진광고의 그런 출제 성향을 본다면 그냥 완전 1차원적으로 그냥 문제를 보고 얘기하자면 1번이든 뭐 3번, 4번처럼 완전 1차원적으로 푸는 문제 한 10문제 깔아놓고 조금 어려운 거 이제 쌓아놓고 하는 건데, 그래도 이번 시험을 굳이 빌리하면 2번 문제도 그렇고요, 6번 문제도 그렇고 아예 생 기초 문제가 초반에 나오진 않았다는 거야. 근데 슬프게도 이 정도 수준은 다른 학교들, 특히 어렵게 내는 다른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이하다는 거지. 내가 이제 선생님이 3문제 정도 풀어줄 거예요. 8번부터 해서 총 3문제 풀어줄 건데 풀면서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거야. 이거를 이런 문제, 이런 유형에서는 어떤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평소에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잔소리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서론이 길었는데 결국에 딱 잘라서 얘기하자면 이거야. 내가 평소에 공부를 제대로 했나? 를 자가진단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선생님은 분명히 평이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과 비교해서는 분명히 평이한 시험인 게 분명해요. 근데 본인은 어려웠다면 문제가 있는가? 심지어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시험이 어렵고 시간이 부족했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평소 공부한 애티튜드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너무 기계적으로 공식이 왜 이렇게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더 심한 거는 극한 조건, 뭐 수렴 조건 이런 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뭐 어떤 유형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런 유형 풀 때 평소에 많이 풀긴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푸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했던 친구들이라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더 냉소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친구들은 평이한 시험이 아니고서는 잘 볼 수가 없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문제풀이하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8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예요. 문제 보시면은 좀 당황했을 거야. 일단 fx가 x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범위가 되겠죠? 그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1일 땐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이렇게 생겼다까지야. 그리고 이 문제가 불편한 이유는 기억니은 디귿에서 각각 이 함수 또는 이 함수 또는 이 함수에서 뭐 극한, 연속성 이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아주 흥얼흥얼 푼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엄청 어렵게 풀어서 간신히 맞추거나 결국 못 맞추고 시간만 꼬인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그 결정적인 차이점은 사실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고요. 세 글자로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 문제를 그래프를 기반해서 풀었느냐를 자가진단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문제를 내가 그래프를 하나하나 그래프 개형을 이용해서 연속성이든 뭐 극한이든 내가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잘 생각해봐. 내가 단언하는데 여기서 꽁꽁 싸매고 아마 헤맨 친구들은 거의 90% 이상이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지 않았을 거고 꾸역꾸역 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했을 거야. 이거는요 선생님이 정한 게 아니고요. 자, 이 문제의 단어는 뭐 연속성 단원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정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 목표가 연속단원 목표가 뭐냐면은 연속단원의 목표는요 뭐 대입을 해서 뭐 식을 연산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복잡한 함수의 뭐 그래프의 이제 개형을 통해서 연속성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어요. 내가 정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식으로 풀려고 했으니까 오래 걸리지. 자,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그냥 묻고 따지고 할 거 없이 그냥 fx 그리세요. 제발 연속성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만한, 그러니까 막 이렇게 1차 함수, 뭐 3수 함수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 그래프 그릴만 하잖아요. 이건 충분히 그릴 수 있으니까 제발 그래프로 접근하자고. 자, fx 그리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절대값 x래요. 여기저기 절대값 x 못 그린 친구 없겠지? 절대값 x 이렇게 V자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좀 밑에 돼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x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값은 0이에요. 이렇게 동그라미 칠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이렇게 생겼대요. 얘는 V자 모양의 함수 한 칸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0, 마이너스에 지나고 이렇게 생겼네요. 선생님은 지금 y는 fx를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풀이를 준비하면서 첫인상 보고 이 문제 어렵겠는데 생각이 들었다가 이거 그리면서 확신했어요. 얘는 쉬운 문제다. 아니 그래프만 그리면 무조건 얘는 쉬운 문제라는 건 확신했어. 자, 보겠습니다. 기억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한을 가진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fx가 이거야. 그럼 너네가 지금 그려야 되는 게 뭐야? f 마이너스 x 아니에요? f 마이너스 x. 근데 봐봐. f 마이너스 x라는 것은 fx를 y축 대칭으로 돌린 거죠. 그러니까 투박하게 얘기하자면 이 그래프 통째로 y축 기준으로 회전문 돌듯이 돌린 거잖아. 그게 f 마이너스 x거든? 근데 어떻게 생각해? 이 주어진 함수를 y축 대칭 돌렸대요. 근데 애초에 주어진 fx 자체가 어때? y축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이 함수를 y축으로 돌려봤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 문제 핵심이 이겁니다. fx라는요 f-x는 애초에 그냥 똑같이 생긴 그래프라는 거야. 이걸 파악하게 되면 두 함수를 더하건 빼건 곱하건 해결하는데 그래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함수 더해봅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fx 더하기 f-x는 그냥 EFX랑 다름이 없다는 거야. 이거 EFX 하라는 거예요. 이거 통째로 두 배 돌려봐요. 구간별로. 제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거 함수가 마이너스 x지? 이거 두 배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나 지금 이거 그릴 거야. 나 이거 그려볼게. 이거 지금 EFX 그려볼게요. 그
여기서 기울기만 2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왼쪽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도 이렇게 생겼지 뭐. 그리고 밑에도 기울기 2배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2쯤 있겠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지금 잘 보이나요? 노란색으로 그린 이 그래프가 바로 이 함수가 되는 거예요. 해서 이 함수가 마이너스에서 극한을 가지냐? 아니잖아요. 1기하고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 기가 막힌 거 아니야? fx랑 f-에서 같다고. 그럼 둘이 빼면 뭔데? 둘이 빼면 0이죠. 상수함수 0이에요. 근데 상수함수 0. 상수함수 0이 1에서 연속이냐? 연속이잖아. 볼 것도 없어. 니은도 맞아요. 디귿. 자, 이건 다른 얘기지? 두 함수를 곱해서 연속성을 물어봤다고요. 이거는 연속성, 불연속성 잘 파악해야겠지? 근데 이것도 있잖아. 근데 결국 얘는 같은 함수니까 결국 이 문제는 뭐였어? f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1에서 불연속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fx의 제곱이라는 함수에 1에서의 우극한 정확한 비교하면 되겠죠. 뭐라고? fx 제곱의 1에서 우극한 정확한 해보자. 이거 1에서 우극한 어떻게 되니? fx의 제곱, 우극한이면은 1 곱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1 정확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1 정확한은 0 아닌가요? 0 곱하기 0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지금 우극한 거 정확하게 구별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더 얘기할 부분은 없겠어요. 그쵸? 잠깐만요. 그래서 불연속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알겠지? fx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애초에 y축 대칭이었으므로 f-x랑 그냥 똑같은 함수였고 둘을 더하나 빼나 곱하나 그냥 되게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요. 알겠지?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10번 문제 같이 풀어볼 텐데요. 자, 문제 바로 읽어보면 fx는 이런 거 1참수 a가 몇인지는 모르고 그 다음 gx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렇게 a보다 작을 땐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그래서 두 함수를 곱했더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거야. 자, 이 유형도 이제 되게 중요한 유형인데 자, 아까 했던 잔소리를 이어서 하자면 8번에서 했던 이야기 이어서 하자면 연속 단원에서 그러니까 단일 함수를 주어주고 그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지. 자, 여기서 두 함수를 곱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fx 곱하기 gx를 그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건 진짜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었든 다른 선생님께 수업을 들었든 이거는 분명히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게 두 함수를 곱해서 연속성을 물어보는 데 있어서 최악의 풀이라고 한다면 이거 식을 꾸역꾸역 곱해가지고 푸는 거 내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는 효율성에 대한 얘기야.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두 함수를 곱해서 연속성 물어본다면 연속 곱하기 연속인지 불연속 곱하기 연속인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인데 연속인지 이런 식으로 유형을 정리해 주셔야죠. 알겠어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즉 두 함수를 곱해서 연속이다를 물어보는 문제라면은 각각의 함수의 연속성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fx는요 다한 함수입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그냥 깡으로 연속이야. 자, 중요한 건 gx야. 자, gx를 다시 보자면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렇게, a보다 작을 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질문이야. gx는 a에서 무조건 연속인가? 혹은 무조건 불연속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옳은 대답은 뭐겠어요? 여기서 옳은 대답은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다예요. 이 문제 핵심 이겁니다. gx는 연속일 수도 있겠고요. 불연속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이 그거잖아. 얘가 fx 곱하기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곱은 이 말부터 a는 2개 이상이라는 거지? 맞아요. 2개 이상이 나옵니다. 어떻게? gx가 a에서 연속인 경우 혹은 gx가 a에서 불연속인 경우 해서 각각 1개 이상씩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gx가 x는 a에서 연속일 수 있지 않을까? gx가 a에서 연속이라면 그러면 a에서 우극한 여기다 대입해서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되겠고 좌극한은 여기다 대입해서 3a 플러스 2가 되겠죠. 해서 둘이 같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러면 연속이지 gx가. 그러면은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그러면 2, 1, 2, 1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럼 인수분해 되지? 그럼 A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가 나오네. 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2라면 그렇다면 GX는 A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연속 곱하기 연속은 무지성으로 그냥 무조건 연속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A를 찾은 겁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과 2를 이렇게 찾은 거예요. 두 개 세이브 해놓고. 자, 두 번째. GX가 AX는 A에서 불연속일 수 있어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한데. 자, 이거 연속을 지워볼게. 그러니까 GX가 불연속인데 둘을 곱했더니 연속이라면 자, 선생님 수업을 들었으면 분명히 알겠지? 이게 가능하려면 어때야 되니? 이 연속의 함수가 함수값이 0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GX가 A에서 불연속이에요? 근데 fx랑 곱해서 연속이 된다고요? 그러면 저 연속인 함수 fx가 그 불연속 점에서 함수값이 0이면 된다고요. 이거 만족하는 A 찾으시면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2A-3이 0이면 돼요. 문제 끝났어요. 이거 인수분해 주시면은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 또는 마이너스 3 되겠어. 즉 A가 1이거나 마이너스 3이면 어떻다는 거야? GX가 A에서 불연속이지만 fx가 그 A에서 함수값이 0이므로 즉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므로 이거 두 개도 같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곱해주시면은 답 나오겠습니다. 알겠지? 두 함수 곱해서 연속성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10을 곱하고 난리가 나고 그런 친구들은 마저서도 틀린 거야. 다시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10번 문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자. 자, 마지막입니다. 19번 문제. 단연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필러 문제였을 거고 아마 맞춘 친구들 중에서 과반 이상이 찍어서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선생님도 거의 처음으로 문제였었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fx는 이런 3참수래요. 뭐 혹시 몰라서 2분 정도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문제 관건이 이거였지? 얘를 해석하는 게 이 문제 관건이었어요. 그렇죠? 되게 괴상하게 생겼어. 어쨌든 이렇게 생긴 극한값이 4를 만족하는 t가 3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자, 단연 얘를 해석하셔야 돼요. 얘를 물어뜯어야겠어. 오케이? 자, 일단 얘들아 내가 그 선생님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복잡한 극한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니? 그러니까 미분계수 통틀어서 0분의 0이든 무한분의 무한이든 어떤 형태의 특히 분수 형태 특히 더 복잡한 극한식일수록 너네가 반드시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접근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더 쉽게 뭐 투박하게 얘기하자면 대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H 0으로 간대. 그러면 얘가 무슨 꼴일까? 0분의 0일까? 무한분의 무한일까? 이런 거를 정리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H 0으로 대입해보고 얘도 0으로 대입해봐서 무슨 꼴이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근데 보시면은 일단 분모는 분명히 0으로 간다. 분모가 0으로 가지? 근데 만약에 분자가 0이 아닌 숫자로 가버린다면 예를 들어 3으로 간다. 0분의 3꼴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렴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분자는 반드시 0으로 가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다시 이 녀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0분의 0꼴일 거야. 미분계수이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0분의 0꼴일 테니까 분자도 같이 0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얘들아 사실 얘는 미분계수 형태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겠고 미분계수 형태라면 더욱더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지금 fh면 절대값이 있는데 만약에 잘 들어 fh가 계속해서 양수야. 그러면은 절대값을 벗겼을 때 ft 플러스 h 플러스 fh가 되면서 0분의 0꼴이 되지 않습니다. 즉 절대값이요 그냥 벗겨져서는 안 되고요 마이너스가 바뀌면서 벗겨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게 바로 암묵적인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t가 3개라고 하는데 그 t는 어떤 t가 되느냐? ft가
여기가 t 대입했을 때 있지. ft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같아도 돼요. 그렇잖아. ft가 만약에 ft가 여기 t지. 미안해요. 여기 t지. 쏘리. 자 다시. ft가 0이어도 있잖아. 얘들아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ft는 0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 이 뜻이야. 자 그래서 f는 t가 0보다 작다고 쳐. 그래 뭐 음수쯤이라고 쳐.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얘는 자신있게 절대값을 벗기면서 마이너스를 박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치? 이러면 좀 이제 익숙하지 않니? 얘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없으면 무슨 뜻이야 얘는? t, ft에서 미분계수 즉 f't지? 근데 그거에 절대값이 사라는 거야. 그래요. 두 번째 조건이 더 쉽습니다. 두 번째 조건. ft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놓고 이거 뜯어 고쳐보니까는 f't가 0보다 뭐래 f't의 절대값이 4라는 거죠. 절대값이 4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f't는 4 또는 마이너스 4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즉 이거야.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ft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그와 동시에 f't는 4이거나 마이너스 4를 만족하는 t가 지금 3개가 된다는 거야. 정리 어느 정도 됐지? 자 그러면 f't는 4 마이너스 3 되게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f't가 t제곱 마이너스 5인데 그러면은 얘가 4이려면은 그럼 t제곱은 9. 그럼 t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에요. 후보를 좀 추려놨다. 자 지금 t에 대한 후보 t가 3개가 되는데 그 t에 대해서 먼저 3 하나 나왔고요. 마이너스 3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후보야 말 그대로. 그 다음에 f't가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죠. 그러면 t제곱은 1이니까 이거 만족하는 t는 뭐가 되겠어요? 1 또는 마이너스 1이야. 자, 이 문제랑 만약에요. 이 문제가 이 조건이 없었잖아? 1번 조건이 없으면 그냥 이거 만족하는 t는 4개 넣었을 거야. 그치?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t가 3개여야 돼. 그 말은 뭐야? 이거 중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 4개 중에서 한 개는 탈락이라는 거야. 여기서 탈락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는 만족하는데 얘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즉, 이 중에 한 개는 누군지는 몰라 아직. 이 중에 한 개는 F에 대입해서 즉 FT에 했을 때 0보다 크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F3은요. F3은 저기다 대입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몇 나오니? 3 대입하면은 9 마이너스 15 플러스 K. 그러니까 계산해 주시면 K 마이너스 6 나오나요? K 마이너스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3은 K 플러스 6일 겁니다. 그 다음에 F1은요 대입하시면은 분수 나오네. 어쩔 수 없다. 3분의 양산이 안 되지? 3분의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3분의 14인가요? 그러니까 K 마이너스 3분의 14. 그쵸? 뭐 실수하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실수 다시 할게 미안해. F-1은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5니까 K 플러스 3분의 14일 겁니다. 자 이거 3개 중에서 이거 4개 중에서 있죠? K-부터 쭉쭉쭉 K 플러스 3분의 14 중에서 딱 한 개만 0보다 크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FT는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야. 한번 생각해볼까? 이거 4개 중에서 3개는 0보다 0 이하야 되는데 하나만 0보다 커다는 뜻이야. 그럼 뭐겠니? 예를 들어서 이제
키가 서로 다른 학생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180 이하여야 돼. 그러면 제일 큰 사람이 180보다 넘으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이거 4개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만 양수해야 돼. 딱 하나만. 둘 이상도 안 돼. 딱 하나만 양수해야 되니까 그 하나는 당연히 이 중에서 제일 큰 녀석이 되면 될 거예요. 제일 큰 녀석. 이 중에 K값의 관계수 제일 큰 게 누구야? 얘지? K 플러스 6이지? 얘가 0보다 커야 돼.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얘가 0보다 크면서 나머지 3개는 다 싹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한 명이 제일 큰 녀석이 키 180보다 커야 되고 나머지 3명은 180 이하여야 돼요. 그 나머지 3명이 180 이하다를 보이는데 가장 좋은 거, 가장 효율적인 건 뭘까? 3명 다 180 이하다를 하는 것보다는 그 3명 중에서 제일 큰 애가 180 이하면 되지 않겠니? 그치? 나머지 3명 중에서 그 다음으로 큰 애는 이 녀석 아닌가요? 그치? 얘 맞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나머지 녀석들은 따라서 다 이 범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K의 범위를 정리해 주시면 K는 마이너스 3분의 14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면서 그리고 마이너스 6보다 커야겠어. 그래서 둘을 곱해주시면 28 나오겠습니다. 답이 5번. 이제 좀 어려웠죠?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자면 이거를 이제 난도질하는 게 아주 중요했다. 이걸 난도질해서 알게 된 결과는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F'T는 아니지 FT는 0 이하이면서 그 와중에 F'T는 4 또는 마이너스 4야 돼요. 근데 이 2번 조건 만족하는 건 크게 이렇게 4가지 후보로 나눌 수 있겠고 이거 중에 3개만 만족해야 돼. 즉 이거 중에 3개만 이 조건을 만족하고 그 중에 한 개는 0보다 크다는 거지. 그럼 그 중에 누가 0보다 커야 되는가? 가장 큰 녀석 하나만 딱 0보다 커야 되고 나머지 3개는 다 0 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K 범위는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자, 주요 문항 풀이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듣느라고 수고들 많았고 자,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풀어준 문제들 마지막 문제는 좀 어려웠지만 그 앞에 풀었던 두 문제는 어느 교과서나 문제집을 뒤져도 나오는 문제들이지만 과연 내가 정석적으로 풀어냈는지 너무 비효율적으로 풀이를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가진단 해보시면 좋겠고 진광고 학생이든 다른 학교 학생이건 앞으로 기말고사 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랑 다른 단어이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관통하는 자세, 애티튜드는 분명히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될 거야. 기계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원리 제대로 적용하고 해당 어떤 특정 유형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사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대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알겠죠? 모두들 노력해서 다음번엔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좋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